네,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 KDN 사장은 YTN 지분 매각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언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의회에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 의료원을 민영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국내 최초 시립 공공병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권의 이관을 통해 철도 민영화에 사전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출범 초 민영화 추진은 없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렇듯 방송, 의료,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 추진을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민영화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철도 민영화는 국민에게 더 비싼 기차비를 내게 할 것이고 의료 민영화는 더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민영화는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넘겨주는 사용화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것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특권층의 배만 불리고 방송의 공적 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구성한 민영화 저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불평등을 확대하는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을 필두로 한 민영화 저지 입법을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3%를 기록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금융금리 인상으로 금융 고위험 가구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11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금리가 1%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13조 원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51만 8천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민생 경제에 시한폭탄이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을 통해 더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노인 요양시설 확충,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서민 경제를 지탱할 지역화폐 예산과 서민주거의 책임을 질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가차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민간주도 복지의 시행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복지시설 중 86%가 민간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의 민간 비중은 약 87%, 요양 등 노인시설의 민간 비중은 약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포화 상태인 민간 복지의 비중을 늘릴 것이 아니라 공공인프라 확충과 질 좋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해결과 민생예산 확보를 통해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당 7대 민생 입법 과제 중에 하나인 가계부채 3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 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도록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청년, 자영업, 농민, 영유아 등을 위한 복지 예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